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이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요즘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행동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든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서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서로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서로 상처받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가르침과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왜 저럴까? 대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생각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들여다볼게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는지 생각해 봤나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표정은 왜 저래? 저 말투는 뭐야? 저 행동은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판단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이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근거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순간 밖으로 드러낸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걱정을 안고 있는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없이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판단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사정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웃고 있는데 속이 무너지는 사람. 이것이 가장 가까운 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힘이 풀립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웃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주변에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칩니다. 상대방의 웃는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잘 지내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늘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동료가 있습니다. 언제 봐도 밝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가 힘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밝은 모습만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겉모습이 속사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지만 이미 지쳐있는 사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무뚝뚝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뚝뚝한가?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순간 이미 지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할 에너지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짧게 옵니다. 평소와 달리 반응이 없습니다.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싶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돌아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나한테 무뚝뚝하게 반응한 것이 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법륜스님의 가르침. 내 생각으로 해석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 생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내 기준, 내 경험, 내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한테 무관심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를 무시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들이 내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짧게 대답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말한 것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한 것이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이 괴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륜스님의 가르침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괴로움이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해석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겉모습에 머무르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에 머무르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이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볼게요. 겉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 표면적인 반응들, 이것들이 겉모습입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그 겉모습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겉모습에만 머무르면 진실을 봅니다. 그 표정이 왜 그런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판단이 생깁니다. 잘못된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진실을 보려면 겉모습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럴까? 대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왜 저럴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저럴까? 대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질문이 다른 방향을 엽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날카롭게 반응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왜 저럴까 하면 저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구나 하는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면 다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하면 저 사람은 사교성이 없구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면 오늘 피곤한가? 개인적인 일이 있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전환이 왜 중요한가? 판단은 관계를 멀게 만들고 이해는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판단에서 시작하면 그 사람과 거리가 생깁니다. 이해에서 시작하면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을 보는 두 가지 방식. 화내는 사람을 예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왜 저렇게 화를 내나? 저 사람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면 나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방어가 시작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두 번째 방식.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한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다른 것에 화가 난 건지. 이렇게 가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내 방어가 낮아집니다. 물론 두 번째 방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화가 나한테 향해 있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을 봤을 때 반사적으로 방어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저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멈춤이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오래된 부부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가 사소한 것에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왜 저렇게 반응하나 싶습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였을까? 힘든 일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자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날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소한 것에 날카롭게 반응한 것이 나한테가 아니었습니다. 나 역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나의 겉모습도 전부가 아닙니다. 나 역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누군가는 내 속을 모른 채 나를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나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힘들 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속을 모른 채 나를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때로는 내 속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그냥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 오늘 좀 어려운 날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자동으로 나오는 판단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 이 행동 뒤에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이 판단을 이해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내 해석을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 말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힘든 날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던 경험, 내 속사정을 아무도 몰랐던 경험, 그 경험을 기억하면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조금 덜 판단하고 조금 더 이해하는 것. 오늘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웃고 있는 사람이 속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는 사람이 이미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겉모습에 머무르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왜 저럴까? 대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질문 하나가 판단을 이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관계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내 속사정을 아무도 모른 채 나를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줄어듭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판단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 할 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얻은 인생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는 시선을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잠깐 멈춰보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